자, 먼저 정적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스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행이동 스킬과 대칭이동 스킬을 공부하는 이유는 정적분 값을 좀 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평행이동. 여러분들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평행이동 스킬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자, y 이퀄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요. 자, m에서 n까지의 이 정적분 값이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바로 넓이와 똑같겠죠. 자, 따라서 이 정적분 값은 바로 넓이에 해당이 되고, 인테그랄 바로 m에서 n까지의 fx dx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바로 정적분의 정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fx 그래프를 바로 x축 방향으로 자, 별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 별만큼 평행 이동하면 우리 평행 이동을 할 때 그래프는 x축으로 별만큼 평행 이동하면 x 자리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별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이 그래프는 y 꼴 fx가 아니라 y 꼴 f의 x 마이너스 별이 되겠죠. 함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간격으로 생각할 때 그래프를 별만큼 평이동했으니까 m은 어떤 좌표로 바뀔까요? m 플러스 별로 바뀌겠죠. 그럼 n은 어떻게 바뀐다? m 플러스 별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대로 평이 이동하고 이 m과 n의 간격, m 플러스 별과 n 플러스 별의 이 간격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맞죠? 똑같기 때문에 요 넓이 관점으로 보면 넓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죠. 넓이가 같으면 그래프 자체가 x축 위에 있으니까 바로 정적분 값도 어떻게 되겠다? 양수로서 똑같은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인테그랄 n 플러스 별에서 n 플러스 별까지의 fx가 아니라 f의 x 마이너스 별이라는 함수를 정적분 취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평행 이동 스킬과 대칭 이동 스킬의 이 그래프는요, X축의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적분 값은 물론 여기서 위에 있으면 양의 값을 가지지만 아래와 위가 섞여져 있으면 양의 값과 음의 값을 우리가 계산해 줘서 그게 바로 정적분 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을 해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대칭 이동은 조금 이따 하겠지만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것입니다. X축이 아니라 Y축 대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X축과 이 그래프의 위아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행 이동 스킬을 이용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복잡한 식을 계산할 때 왼쪽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왼쪽의 걸 오른쪽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왜냐하면 fx식이 주어지거든요. fx식이 주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이 정적분의 값을 물어볼 때는 여기가 fx가 아니라 f의 x 마이너스 변이니까 이 식 자체를 fx로 바꾸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그래프를 m 별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별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버리자? x 플러스 별을 대입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마이너스 별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X축으로 마이너스 별만큼 가니까 우리는 X 자리에 X 플러스 별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X 자리에 X 플러스 별을 대입했다는 말은
바로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별만큼 평행이동했죠. 그럼 구간도 어떻게 각각 마이너스 별만큼 해줘야 되겠죠. 구간은 좌표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호가 들어가고 그래프는 부호 반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별과 마이너스 별이 없어져서 x가 되고 여기는 m 플러스 별에다가 마이너스 별이니까 별과 마이너스 별이 각각 없어져서 m에서 n까지의 적분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바로 인테그랄 3에서 4까지의 f의 x-3 dx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어진 식은 fx가 주어졌는 거예요. 그럼 이 피적분 함수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다? fx로 바꾸어서 처리하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야 된다? x 플러스 3을 대입해 줘야지 3과 마이너스 3이 소거되어서 바로 x가 되겠죠. 그럼 x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했다는 말은 그래프니까 x축으로 3만큼 평이 이동했다는 말입니까? 마이너스 3만큼 평이 이동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x축으로 얼마만큼? 바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은 x값 바로 좌표기 때문에 x의 좌표잖아요. 각각 좌표는 그대로 평행 이동한 만큼 각각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죠.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3을 3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해주는 꼴이 되니까 0이 되는 거고 4에서 3을 빼니까 바로 1이 되어서 좀 더 편하게 바로 정적분 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정적분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적분 함수는 언제든지 평행이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평행이동 시켜서 적분해도 그 결과는 뭐하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해 버리면 그 M에서 N까지의 그 범위가 더 X축과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더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축으로 평행이동이 아니라 이 평행이동은 어느 축으로?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언제든지 평행이동 시켜줘도 그 정적분의 값은 항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더 복잡한 식을 더 단순하게 표현해서 단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행이동 스킬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겁니다. 평행이동 스킬을 똑바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X자리에 0을 대입해 보세요. 0이고 여기는 1이죠. 그러면 여기에 3을 대입해 보세요. 3-3은 0이 맞죠? 4를 대입해 보세요. 4-3은 1이 맞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평행이동 스킬을 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3에 여기 5제곱이 있어요. 이 식을 자, x가 3부터 4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피적분 함수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하기가 불편하죠. 그러면 이 x-3의 5제곱을 x의 5제곱으로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바로 x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이 x-3이 바로 x가 되겠죠. 그 말은 이 그래프의 x자리에 x 플러스 3을 추가했다는 말은 바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말이겠죠. 그럼 구간도 각각 3을 뭐 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얘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잖아요.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은 피적분 함수의 바로 개수들의 합과 같으니까 바로 6분의 1로 간단하게 우리가
정적분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적분 함수가 복잡할 때 이 x축으로 평행이동 스킬을 함으로써 자, 피적분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정적분 값을 보다 더 쉽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행이동 스킬을 쓸 때는 반드시 x축으로 평행이동만 할 때를 사용할 수가 있지 y축으로는 평행이동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정적분 값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칭이동 스킬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대칭이동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Y축 대칭만 쓰는 거예요. Y축 대칭. 자, 지금 여기에 fx의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값이 바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의 fx dx겠죠. 근데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우리 대칭 이동하면 바로 부호 반대로 바꾸어 주는 것이 y축 대칭일 때는 x 문자를 부호 마이너스 x로 바꾸어 준다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y 꼴 fx고 이 그래프는 y 꼴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넓이면 a를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b를 y 대칭하면 마이너스 b가 되어서 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게 더 오른쪽에 있지만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더 큰 게 왼쪽에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두 부분의 넓이는 똑같잖아요.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넓이가 정적분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바로 이 정적분 값은 인테그랄 누구부터 마이너스 b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a까지의 f 마이너스 x dx를 우리가 적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피적분 함수에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우리는 fx가 좋잖아요. 따라서 이 복잡한 식을 이렇게 단순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저 fx로 바꾸었다는 말은 바로 y축 대칭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은 어떻게 된다? 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된다? 바로 y축 대칭하면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b는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런데 구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b가 작고 마이너스 a가 컸지만 대칭을 해버리면 a가 작고 b가 크겠죠. 따라서 a에서 b까지의 fx, dx를 취해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y축 대칭할 때는 마이너스 x가 x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윗끝에 있는 이 마이너스 a는 부호 반대가 되어서 아래 끝으로 가고 아래 끝에 있는 이 마이너스 b는 부호 반대가 되어서 윗끝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대칭, Y축 대칭 이동 스킬도 어떻다? 이 그래프가 X축 위냐 아니냐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바로 f 마이너스 x dx를 적분하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에 주어진 것은 fx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f-x를 fx로 바꾸었으니까 바로 무슨 축 대칭했다? 바로 y축 대칭을 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도 y축 대칭하면 무엇이 될까요? 3이 되고 마이너스 1도 y축 대칭하면 1이 되니까 그 순서가 마이너스 1의 부호반대인 1을 아래 끝으로 마이너스 3의 부호반대인 3을 윗끝으로 올려두면 이 두 개의 정적 분값이 뭐한다? 같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처럼 이 Y축 대칭 이동 스키는 이 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냄새를 좀 맡아줘야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있는 냄새를 얘를 그냥 계산하지 말고 Y축 대칭을 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fx가 주어졌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산수를 할 수 있게 계산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줘야지만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쉽게 우리의 정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행이동 스킬과 대칭이동 스킬은 단지 무엇이다? 정적분 값을 좀 더
편하고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고 좀 복잡한 식일 때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면 좀 더 편하게 되지 않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61번입니다. 연속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을 만족한다. 자 그러면 많이 봤죠? 모든이 나오고 등식이 나왔으니까 이 식은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항등식이 나오면 우리가 미분계수 파트부터 많이 나왔으니까 x 자리에 y 자리에 각각 일단 무엇을 한번 어떤 숫자를 넣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0을 한번 대입해 봐라. 그러면 F0 플러스 0이 0이니까, 그죠? F0은 F0 더하기 F0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바로 F0이 0이다. 원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함수 자체가 그냥 함수가 아니고 무슨 함수죠? 연속 함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연속 함수라고 해서 이 fx를 다항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함수도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수 파트에서 배웠는 사인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도 어떻습니까? 정의역에서는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 함수라고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다함수 정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걸 못 박아서 딱 다함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다함수만 연속 함수가 아니라 연속 함수가 될 수 있는 함수는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항함수라고 못 박지 말라 이 뜻입니다. 그럼 일단 이 그래프는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0,0을 지나는 연속 함수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fx를 알아야 되죠. 근데 fx는 여러분들 연속함수지 다항함수다. 여러분들이 혼자 다항함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955번처럼 이 fx가 몇 차 함수인지를 차수 추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955번을 보면요. 여기가 바로 연속 함수가 아니라 다함수 fx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차수를 또 고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얘가 다함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연속 함수이기만 하므로 우리가 몇 차 함수인지 추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fx를 어떻게 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fx를 추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연속함수 종류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식과 f0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정적분 값을 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팁을 알아야 되겠지만 이 f0이 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 보라?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변은 x는 그대로 x가 되고요. y자리에 무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F0이잖아요. F0이라서 얘가 0이죠. 아, 그래서 얘를 이 fx와 f-x를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 식은요. f-x는 f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fx가 되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함수 바깥으로 뚫고 나왔죠. 아, 그래서 이 fx는 무슨 함수가 된다? 원점 대칭 기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의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다함수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F0이 0이라는 이식 하나와 주어진 이 항등식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fx가 원점 대칭 기함수요. 그러면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대칭 이동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fx와 f-x를 더하면 0이라는 요 힌트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를 보세요. 인테그랄 이 fx를 바로 y축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y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여기가 f의 마이너스 x로 바뀌겠죠. 그러면 기억나죠? 어떻게 한다? 아래 끝은 부호를 바꿔서 위 끝으로 적어주고 위 끝은 부호를 바꿔서 아래 끝으로 적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뒤에 부분은 그대로 적어줄게요. 뒤에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정적분이 어떻습니까? 윗끝과 아래끝이 무엇으로 통일되어 있나요? 마이너스 1과 2로 통일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까지의 자, 여기는 선생님이 하나 빠뜨렸네요. dx 그죠? 무엇을? 피적분 함수를 뭐 해주기만 하면 된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fx의 dx가 된다. 되겠습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뭘 사용했다? 바로 Y축 대칭, 앞에 부분만 Y축 대칭 스킬을 이용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요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 피적분 함수가 바로 요거잖아요. 요게 바로 얼마죠? 0이네요. 얘가 바로 0이랍니다.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0dx는 어떻게, 무엇으로 0으로 정의를 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피적분 함수가 0이라는 것은 사실 y축을 의미하잖아요. y축 위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정적분은 바로 길이가 되지 넓이는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넓이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분 값이 피적분 함수가 0일 때는 정적분 값이 바로 0이 된다는 걸 정의해 두었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Y축 대칭 스킬과 또 우함수, 기함수 그리고 이 함수 방정식에 F0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는 이런 공부를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962번입니다. 부다항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다항 함수는 여러분 나오면 항상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니까 자 f는 바로 어떤 함수가 된다? 마이너스가 뚫고 나왔죠. 따라서 원점 대칭이 된다. 원점 대칭 바로 기함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GX는 어떻습니까? GX는 마이너스 X가 없어졌죠. 즉, X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바로 Y축 대칭 우함수가 되는 거죠. Y축 대칭 우함수. 아, 그래서 이 문제는 우함수, 기함수 문제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아래 끝과 위 끝이 어떻습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죠. 자, 그런데 함수 hx를 f와 g의 곱꼴로 나타났는데 f는 기함수고 기함수와 g는 우함수니까 기함수와 우함수의 곱꼴은 벌써 정해져 있다고 했죠. 바로 기함수를 x로 보고 우함수를 x제곱으로 보면 x 세제곱이 되니까 홀수차 함수와 짝수차 함수를 곱해버리면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니까 바로 홀수차 함수가 되어서 hx는 무슨 함수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hx가 기함수요. 그런데 여기에 h 프라임 x가 있죠. hx가 기함수면
기함수의 더함수는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는 거죠. 기함수의 더함수는 우함수, 우함수의 더함수는 기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피적분 함수가 그꼴로 되어 있으면 전개를 해버리면 얘는 기함수죠. 기함수와 우함수를 곱해버리면 얘가 기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오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우함수잖아요. 우함수와 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되기 때문에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 자, 기함수와 이 x와 h 플라임인 우함수를 곱해서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기함수는 바로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면 그 정적분 값은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함수만 생각해 주면 되니까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몇 배 해주면 되겠다. 2배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배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가 되고 요 부분만 전개하면 5배의 h 프라임 x dx가 되는 거죠. 얘가 바로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죠. 나오면 여기가 얼마 돼 버립니까? 10이 돼 버리죠. 그러면 10 곱하기 얼마가 10이죠? 1이니까 결론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의 바로 h 프라임 x dx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1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이 맞나요? 다시 선생님이 여기에서 5가 10이 되고 싶은 게 1이 맞죠? 그러면 얘의 함부정적분은 hx죠. 3을 넣는 값에서 얼마를 넣는가?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겠죠. 그게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h3에서 H0을 뺏는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되는데 H0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HX가 지금 무슨 함수죠? 기함수입니다. 기함수. 그런데 자 보세요. fx도 다항함수, gx도 다항함수입니까? 다항함수끼리 곱하면 hx도 바로 무슨 함수? 다항함수잖아요. 맞나요? 다항함수가 기함수죠. 다항함수가 기함수. 다항함수는 다른 말로 연속함수 맞습니까? 연속함수가 기함수가 된다는 말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다. 원점을 꼭 지나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H0이 얼마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H3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연속함수가 기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963번입니다. 자,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죠. 자, 다음 두 조건이 있을 때, 자, 이 fx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뭔가 좀 냄새나죠. 바로 우함수, 기함수 스킬이 조금 냄새가 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자, 가를 보면 이 극한값이 3이라고 했어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분모가 2차잖아요. 근데 분자는 다함수이니까, 자, 다함수분의 다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분자, 즉,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라는 이 분자인 이 다항함수도 몇 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 바로 영향력이 가장 센 2차 함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2차 분의 2차가 되어버렸을 때 극한값이 3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수의 비가 바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3x 제곱으로 출발하는 바로 이 함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F0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니까 1차 항을 바로 AX라고 두면 맞죠?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상수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안 됩니다. 얘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미지수 B로 둘게요. 그러면 F0이 마이너스이니까 X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하면 F0 플러스 여기도 F0이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상수 B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라는 거.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여기가 fx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B 값까지도 찾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벌써 가나 조건을 다 사용해 버렸죠. 그런데 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래 것과 위 것이 어떻습니까? 절대값은 갖고 부가 반대죠.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 fx를 알아야 돼요. 얘는 fx가 아니잖아요. 이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천상 우리는 누구를 찾아줄 수밖에 없다? 바로 A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961번에서, 자, 이 기함수, 이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게 기함수잖아요. 원점 대칭 기함수. 그럼 얘는 다르게 고쳐본다면 F-X와 이항한 fx의 합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예요. 얘도 기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이렇게 방정식으로 둔다면 이 자체가 무슨 함수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얘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기함수가 되어야 되겠죠.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얘도 기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기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미안합니다. 선생님 말 잘못했습니다. 이 자체가 기함수가 아니죠. sorry. 누가 기함수다? fx가 기함수죠. fx가. 미안합니다. 얘가 기함수라는 의미가 아니죠. fx가 기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인 게 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얘는 3x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x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이 두 식을 변변을 뭐 해버리자? 빼버리자는 것입니다. 아니죠. 변변을 빼버리자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버리면 얘가 무엇이 된다? 같은 식이니까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고 얘는 바로 이차항과 상수항을 빼버리면 없어지죠. 그 빼버리면 바로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 2AX가 되어서 바로 A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AX가 0이니까. 그죠? A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나요? 알겠나요? 따라서 이 식 자체가 바로 일차항이 없는 바로 무엇이 되어버린다? 자, 다시 적어준다면 fx와 f-x의 이 합이 바로 무엇인가? a가 0이 바로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fx 자체가 기함수지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이 자체는 뭐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우함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느낌이 옵니까? 아시겠나요? 2차항과 상수항만 있으니까 우함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을 조금 잘못했는데 자, 요식 의미가 바로 의미하는 게 fx는 기함수죠. 맞나요? fx가 기함수를 나타내주는 식인데 그 식 자체가 바로 두 개 더하면 0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더해버리면 바로 1차항이 0이 되는 이런 우함수 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는 아직 fx를 못 찾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바로 무엇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줘야 되느냐? 이식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어 달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의 fx dx와 0에서 3까지의 바로 fx d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이 식에서 우리 첫 번째 이 식을 가지고 바로 무슨 축대칭? Y축 대칭을 할 거예요. Y축 대칭. 이런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Y축 대칭을 해버리면 fx는 뭐가 된다? f-x가 된다고 했죠. 자, Y축 대칭과 바로 평행이동 스킬과 Y축 대칭 이동 스킬은 앞에서 선생님이 961번 앞에서 개념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fx가 f-x가 되면 아래 끝은 절대값을 바꾸어서 위로 올라가고 위 끝도 절대값을 바꾸어서 아래로 내려오죠.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윗끝과 아래끝이 0과 3으로 똑같아졌죠. 그러면 0에서 3까지의 피적분 함수를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함수가 바로 누구죠?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푼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있어 줘야지면 되는 건데, 이 자체를 마이너스 3과 0으로, 이렇게 0과 3으로 이렇게 쪼개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의 성질도 이용하면서 Y축 대칭 스킬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바로 한 부정적 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6이 되고 0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 문제의 정적분 값이 2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코 만만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961번과 앞에 개념 정리한 바로 정적분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스킬과 바로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 961, 963을 잘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64번입니다. 자, 다항함수 fx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자, f4의 값을 구하라. 그 말은 fx를 추론해 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자, 그런데 가를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바로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좌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러면 미분하고 싶고 대입하고 싶어야 되는데 대입은 해봤자 1을 대입해 보세요. 0이고 여기 1을 대입하면 0이니까 별로 건질 것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죠, 대입은. 그래서 우리는 양변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미분하면 바로 얘가 x에 대한 함수니까 x로 미분해야 되겠죠. 따라서 좌변을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자, 윗끝만 대입해서 그대로 적어준 게 미분한 거고, 우변은 앞에 함수와 뒤에 함수를 곱미분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죠? 2분의 x-1을 미분하면 2분의 1이 되는데, 뒤에 거 그대로 적어줘야 되니까, 자,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2분의 x-1을 미분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뒤에 그 그대로 곱해주니까 fx 플러스 f1이 됐네요. 자, 그리고 플러스죠. 자, 앞에 거 그대로죠. 앞에 거 그대로면 2분의 x-1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죠.
그리고 F1은 상수니까 0이 되겠습니다. 이걸 바로 양변 미분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두 배 해버리면요. 두 배의 fx는 fx 더하기 f1 플러스 두 배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f 프라임 x가 되겠네요. 자, fx를 살짝 이항하면 fx가 되죠. 이 fx에서 fx를 바로 뺐으니까 fx고. 자, 여기에 선생님 그냥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 뭔가 조금 냄새가 나야 되는데 보이나요? 이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보일 건데 F1을 살짝 이항해 보세요. 살짝 이해하고 f 프라임 앞에 있는 x-1로 양변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물론 x는 1이 아닐 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변을 나누어 보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x-1이 되고 자 여기가 바로 무엇이 됩니까? f 프라임 x가 된다는 거. 물론 x는 1이 아닐 때 그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요. 이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패턴을 보고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쳐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합 아시겠나요? F1이 이항, 여기 X1, 여기는 X-1이니까 이항한 다음에 양변을 X-1로 나눈 거예요. 물론 X는 1이 아닙니다. 그럼 이 좌변은 뭐예요? X, fx와 1, f1의 바로 평균 변화율이죠. 우변은 이 X에서의 바로 뭔가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즉,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평균 변화율, 즉 1,f1과 1,f1과 그래프 위에 어떤 점하고의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항 함수가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곡선일 때 맞죠? x 이퀄 1을 어디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가 x 이퀄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x 이퀄 1일 때 x는 1이 아닌 점이죠. 즉 여기가 바로 x라고 잡아본다면 이 점의 y좌표가 fx겠죠. 그래서 이 점이 x, fx. 이 그래프가 y 꼴 fx라고 했을 때 이 점이 x, fx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점의 무엇과 평균 변화율과 즉 이 직선의 기울기랑 뭐랑 이 점, 이 f 프라임 x니까 이 x 이꼴 x에서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라? 같더라. 지금 다르죠? 이들은 어디에 x를 잡아도 이 점에서의 무엇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두 점,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평균 변화율이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같나요? 여러분들 곡선일 때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x가 오른쪽에 있어도요. 오른쪽에 있어도 이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fx는 뭐가 되어야 될까? 바로 곡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직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선이어야지만 x가 1일 때, x가 1, f1과 다른 이 위에 x가 1이 아닌 다른 점을 잡았을 때 여기가 x라면 이 점이 바로 y좌표가 fx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점에 바로 뭐다? 평균 변화율 자체가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런데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을 수 있는 것은
이 fx가 직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fx는 바로 직선 1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물론 상수함수도 바로 직선인데 아마도 여기에서 만족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x를 1차 함수로 두자는 거죠. 그러면 ax 플러스 자 0일 때 1의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y절편이 1이 되어서 fx를 어느 정도 추론했고 A만 찾으면 되니까 그 A를 바로 무슨 조건을 이용하여 나 조건을 이용하여서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바로 fx니까 ax 플러스 1 dx는 5배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x fx니까 x를 곱해버리면 ax 제곱에 플러스 x d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다? 우함수, 기함수, 스키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x는 사라지고 얘를 0으로 만든 다음에 요 5를 몇 배? 2배 해주니까 10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ax는 2분의 ax 제곱. 이런 x가 되겠죠. 2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고요. 10배에 바로 ax 제곱만 적분해 주면 되겠네요. 0에서 1까지는 바로 뭐다? 바로 개수들의 합이라고 그랬죠. 0에서 1까지의 바로 정적분 값은 개수들의 합이니까 3분의 a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2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니까 2를 대입하면 2분의 4가 되어서 2a가 되고 플러스 2가 되죠. 0을 대입하면 모두 다 0입니다. 얘가 바로 3분의 바로 10a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양변을 3배 하면요. 6a 플러스 6이 되고요. 여기는 바로 10a가 되어서 이항하면 4a가 바로 얼마 된다? 6이 되네요. 따라서 a 값의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fx 함수 추론이 끝났네요. fx는 2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로서 기울기가 2분의 3인 것입니다. 그러면 F4의 값은 X자리에 4만 대입해주면 2와 4를 약분하면 6 플러스 1이 되어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모든 X에 대하여 평균 변화율과 바로 이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다? 바로 직선밖에 없다는 것. 곡선일 때는 자, 이 두 점의 바로 평균 변화율과 x 이꼴 xs의 이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x는 1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65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는 간단하네요. fx는 0에서 극대, k에서 극소를 갖는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며 극대, 극소를 모두 다 가지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x 이꼴 0이 바로 극대고 x 이꼴 k가 극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바로 f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나를 보시면요. 1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두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큰 모든 실수니까 t는 1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t는 1보다는 커야 됩니다.
1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니까 이 꼴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 1보다 큰 실수에서만 성립하므로 여기는 대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t에다 0을 대입하고 싶죠. 근데 t는 0을 대입한다는 말은 t는 1보다 커야 되는데 0을 대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므로 미분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양변을 미분하면요. 자, 좌변은 f 프라임 x의 바로 절대값이죠. 그대로. 왜냐하면 이 피접분 함수에 바로 연속 함수이기만 하지. 연속 함수이기만 하면 미분 가능하지. 미분할 수 있지. 이 자체의 피접분 함수가 바로 미분 가능일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첨점이 있어도 미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 바로 다시 절대값 f 플러스 적분 변수가 x고 이 함수 자체는 t에 대한 함수니까 t를 x에 대입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꾸 선생님이 x로 쓰는데 여기는 t가 되어야 돼요. 자, 얘가 우변도 미분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f 프라임 t가 되면서 무엇이 된다? f0은 상수죠.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로 해석해야죠. 어떻게? 절대값이 그대로 나왔죠. 그 말은 f 프라임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뭐가 된다? 바로 증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가. t가 1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함수를 가지고 동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극점에서 바로 뭐다? 이 함수 자체가 무엇을 이 도함수 자체의 바로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되잖아요. 그 얘가 3차 함수니까 바로 뭐가 된다? 2차 함수가 바로 도함수가 되겠죠. 그럼 극대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1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증가하라고 했죠. 그럼 동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1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 1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이 k가 되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0도 되니까. 자, 따라서 K보다는 1이 커야 되고, 맞죠? 1이 K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K는 0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요 표현을 꼭 적고 나서 해석하면 되고 절대값이 그대로 나왔다는 말은 이 알맹이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니까 1보다 큰 쪽에서는 항상 증가함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이 바로 K의 오른쪽에 있거나 이 K와 같아도 되죠. K보다 작아버리면 감소 구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억도 바로 어떻습니까? 얘가 f 프라임 x죠. f 프라임 x. 0에서 k까지 이 부분에 바로 정적분 값입니다. 넓이가 아니죠. 그죠? 정적분 값인데 얘가 지금 뭐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음수가 된다는 게 맞죠. 그게 원래 함수로 본다면 바로 무엇이 된다? 감소 구간에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디귿은요, fx의 극소값을 물어봅니다. 즉, 극소값은 바로 누구의 값을 물어보는 거죠? 바로 fk가 바로 0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fk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조건이 또 하나가 더 있나요? 주어진 조건을 다 사용한 거겠죠. 우리가 지금 이 극소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극대를 알고 이 간격도 알면 아니면 이 넓이를 안다면 이 극소값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 fx는 아무것도 추론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만 이용했지, 미분만 이용했지, 이 F0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까? 이 F0을 이용 안 했다는 거예요. 이 F0이라는 말은 바로 이 극대값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가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게 없잖아요. 이 나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t는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근데 0에서 t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함수 자체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자. 좀 더 자세히 표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F0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말은 이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 절대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뭘 해줘야 되겠다? 벗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 프라임 X의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이라는 것은 아래쪽을 이쪽으로 접어 올린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바로 뭡니까? 원래 F 프라임 X인데 이 그래프는 바로 F 프라임 X의 부호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적분 값을 0에서 t까지인데 일단은 먼저 0에서 누구까지? k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0에서 k까지는 누구를? 마이너스 f 프라임 x를 적분하고 그리고 k에서 누구까지는 t까지는 원래 그래프 f 프라임 x를 적분한 게 바로 무엇이 된다? ft 플러스 f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놈을 뭐 해야 된다? 구간별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의 한 부정적분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fx가 되니까 윗것 누구 대입해서 k 대입해서 아래 것 0 대입한 걸 빼주면 되고 여기도 바로 fx가 한 부정적분이라서 윗것 t 대입한 거에서 아래 것 k 대입한 걸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fk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뽑아내 버릴까요? 그러면 f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는 ft 마이너스 fk가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뭐다? ft 플러스 f0과 같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fk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fk, 마이너스 fk, 마이너스 2fk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 F0인데 여기 F0과 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FT와 FT도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게 여기는 0밖에 없네요. 그러므로 FK가 바로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소값이 0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이 극소가 바로 X축에 뭐한다? 접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K값을 찾아야 될 것 같지만 K값을 찾지 않고도 이 F0이라는 이 식 때문에 예값 때문에 우리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좀 더 구체화시켰다는 말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 정적분 값을 한번 처리해 봤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